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문혜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중딩이 됐어. 중딩으로 처음으로 이제 한국사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긴장되지? 많이 떨리지? 선생님 내신은 어떡해요? 틀리면 어떡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한국사를 아주 쉽고 그리고 재미있고 그리고 성적도 잘 나오게 선생님이 이끌어 줄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하문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역사 2의 1학기, 우리 역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요. 역사는 어떤 과목인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역사 공부는 어때요? 많은 친구들이 1번 무조건 외워야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님도 아마 같은 생각이실 거야. 하지만 절대 역사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지요. 자, 문제만 많이 풀면 된다? 사실 뭐 역사를 포함한 다른 암기 과목도요.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면 단점이 뭐냐면 그때 잠깐은 성적이 나올 수 있어. 하지만요, 여러분 시험 끝나고 나면요. 머릿속에서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이 역사는요, 여러분 지금 당장 중학교 때 내신도 중요하지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사란 과목으로요. 한국사를 또 한 번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 또 수능에서도 한국사가 또 나오거든요. 수능 한국사는 필수야. 너희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야.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야? 또 공부할 거야? 그럴 순 없잖아. 지금 중학교 때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그때도 대비하는 한국사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중요 과목이 아니니 포기해도 된다? 절대 안 돼요. 선생님이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결과 모든 과목을 잘하는 것이 여러분 앞으로 입시에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뭐 영어나 수학은 점수가 높고요. 암기 과목은 점수가 낮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거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갈 때도 절대 유리한 게 아니다라는 거. 오케이? 자, 선생님과 함께하는 역사 공부의 편견을 깨버릴 겁니다.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 편견을 어떻게 깰 것인가? 자, 이순신 장군이요. 한산도와 명량에서 왜구를 격파한 것처럼 자, 선생님과 역사에 대한 편견을 깰 건데 자, 그러면 우리 역사 2는 어떤 공부일까요? 보통 많은 학교들은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역사 1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2 때 한국사가 들어간 역사 2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학교마다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역사 1, 세계사 부분이고요. 역사 2는 한국사예요. 아, 선생님, 한국사만 배우면 되지. 세계사는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라는 이야기 선생님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세계사를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국사만 알아서는요, 올바른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사를 배우는 이유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한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중등 교육 역사 과목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사를 먼저 배우고 나면 이때는 다른 나라는 이랬는데 우린 이랬네요. 또 혹은 한국사를 또 먼저 배우는 학교에서는 이제 한국사를 또 배우고 난 다음 또 세계사 시간 때 선생님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뭐 예송 있었잖아요. 환국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연계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포괄적인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사 2, 1학기에는요, 먼저 이렇게 총 3개의 대단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 1단원은 이제 선사문화와 고대국가의 형성. 그리고 2단원은요, 남북국 시대의 전개. 3단원은 고려의 성립과 변천인데, 자, 남북국 시대는 뭔지 모르는 친구들 많아. 보통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역사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초등학교 때 역사 공부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좀 혼수 상태에서 이렇게 좀 지나왔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대단원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선생님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자, 구석기와 신석기, 이건 너희들 전문이잖아. 많은 아이들이 혼자 공부할 때 구석기, 신석기 진짜 전문가야. 그렇지만 이제 청동기 나오고, 이제 고조선 나오고, 초기 철기 시대. 특히 이 부분이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 하는데, 여러분, 우리 초기 철기 시대를요,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줄게요. 와우, 잘 그리죠? 자, 쏘리. 자, 제일 위에 부여가 있어요. 우리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 세운 고구려가 있고요. 그 밑에는 옥저라는 나라, 동해라는 나라, 벌써부터 지루해하면 안 돼. 자, 이쪽에는 진안, 마한, 변안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초기 철기시대 국가인데 이 각 국가들의 특징, 제천 행사, 혼인 풍습 이거 다 알아야 돼. 그렇지만 선생님이 쉽게 알려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점점 고구려가 커지면서 여기는 다 고구려 땅이 되고요. 지난해 사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거든. 그 사로국에서 성장한 나라가 바로 신라예요, 신라. 그리고 마한에서 작은 나라로 시작한 나라가 바로 백제가 되거든요. 백제. 그리고 변한에서 등장한 우리 철의 나라 가야.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우리 가야까지. 이게 1단원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단원, 남북국 시대라는 말은 여러분 이런 단어를 조금 써주잖아? 그럼 사람이 뭔가 조금 이렇게 있어 보여요. 좀 아는 척할 수 있는 단어. 그래서 보통 우리는 결국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누가 통일했어요? 신라가 통일했잖아. 남쪽에는 통일신라. 그리고 북쪽에는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쪽이 통일신라, 북쪽이 발해, 합쳐서 우린 이걸 남북국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어떤 우리 한국의 역사학자가 쓴 표현이 아니라 조선 후기에 유득공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었거든. 그분이 처음으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라는 거. 이것도 나중에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3단원은요, 고려예요, 고려. 많은 친구들이 이제 조선은 조금 알아. 왜냐하면 우리 뭐 서울에 가면 경복궁도 있고, 그쵸? 뭐 경복궁 앞에 광화문도 있고, 창덕궁도 있고, 조선시대 유물은 많은데, 사실 고려시대는 조금 우리랑은 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 지금의 개성이거든? 바로 우리 38선, 휴전선 넘어서 북한에 있기 때문에, 고려를 조금 어려워하지만, 선생님은요, 고려 상당히 좋아해요. 특히 고려의 무신들 싸우는 막 고려 무신 정권 일어나고 막 무신들이 막 문신 뺨때기 때리고 막 수염 불태우고 이게 다 고려 시대 때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선생님 그러면 어디서부터 구석기부터 여기 고려까지가 이거 다 시험범위예요? 맞아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요. 1단원부터요, 3단원까지가 1학기 시험범위인 경우가 진짜 많아요. 가끔 선생님들마다 조금 줄여주시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괜찮아요. 선생님과 같이 하면 됩니다. 어려워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선생님과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선생님 수업은요, 역사 공부의 편견을 깨는 수업, 그리고 강의 속 기출문제풀이, 풍부한 사진자료, 짧은 강의 시간. 자, 이걸 한 번 더 다시 보자면요. 자, 선생님 공부는요, 역사 공부의 편견을 깹니다. 많은 친구들이요, 선생님 수업 정말 좋아해요. 진짜 재미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선생님이 가르치는 친구들 중에는요, 아, 선생님, 다른 수업은 다 듣기 싫은데요, 역사는 재밌어요 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듣고요, 지금도 듣고 있어요. 그걸 너희들에게도 나눠줄 겁니다. 자, 그리고 강의 속 기출문제풀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요, 이제 내용 강의를 짧게 진행하고요, 그 내용과 관련된 문제풀이를 하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여러분과 갖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풍부한 사진자료. 사실 역사라는 거는요, 그냥 귀로만 들으면 정말 재미없어요. 선생님 수업을요, 눈으로 보고요, 귀로 들으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 교재에도 없는 자료들을요, 선생님이 가능한 많이 강의에 이제 반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공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니들이 정말 원하는 인강의 단점 중에 하나가 지루한 거잖아. 하지만 선생님 수업은요, 아주 짧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효율적이란 말 뭔지 알죠?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그런 수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 강의는요, 총 24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단원마다, 우리 아까 총 3개의 대단원이 있었잖아. 대단원 마지막 시간에는요, 항상 기출문제풀이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무조건 문제만 푸는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남는 게 없어. 하지만 강의를 듣고요, 그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하는 문제풀이는요, 여러분 머릿속에 꼭 남는다라는 사실. 그래서 항상 마지막 대단원에는 이제 문제풀이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자, 강의 시간은 선생님은
짧게 갑니다. 심지어 어떤 강의는요, 25분보다 조금 더 짧은 것들도 있어. 어우, 막 기대되지 않아? 자, 그래서 최대한 25분에서 30분 짧은 강의 강의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포인트 학습이 있어요. 핵심 개념 정리 후 선생님과 이제 항상 같이 풀어보는 문제풀이가 될 텐데,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강의는요, 짧아요. 한 25분에서 30분 정도고요. 그 강의 안에는요, 여러분의 이제 수업과 관련된 내용 정리 플러스 문제풀이까지. 그럼 선생님의 문제풀이는 총 몇 개예요? 매 강의마다 있고요. 각 대단원이 끝날 때마다 한 강의씩.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도요, 단순히 인간 공부가 아니라 다양한 기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문제만 잘 기억해도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 놓치지 않고 점수 아주 높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았죠? 자, 그러면 선생님 수업 들을 때 준비물은 뭐가 있을까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교재와 나는 너희들의 마음만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교재와 그리고 학교 교과서도 같이 있으면 좋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 교과서에 어떤 자료들이 있고요.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선생님과 역사 속으로 우리 한국사로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죠? 수업 한번 선생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